2026년 6월 1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외환 딜링룸의 시계는 오전 9시를 막 넘기고 있었다. 딜러들의 손이 바빠지기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1 환율이 1,930원을 돌파했다는 숫자가 전광판에 박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최악의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던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상승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26년 들어 원화 가치는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그 배경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신호가 자리 잡고 있다. 달라스 연은의 로건 총재는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ISM 서비스업 지수의 가격 지표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달러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여기에 중동의 화약 냄새가 원화 발목을 잡았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 선을 넘나들며 요동쳤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었다. 실제로 한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며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즉각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이 직접적인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은행의 선택지가 그리 넉넉지 않다는 점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고 금리를 동결하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더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본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달간 무려 73억 달러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엔화 매수 개입을 단행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웃 나라의 강력한 대응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은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시는 완전히 다른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코스피는 2026년 들어 무려 100% 가까이 급등하며 세계 주요 지수 중 최고의 성과를 기록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6월 3일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12,000으로 상향 조정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35% 이상 남았다고 전망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들이 이끄는 랠리는 차고 넘치지만 그 열기가 외환 시장의 냉기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 기현상의 중심에는 미국의 고용시장도 있다. 4월 졸티에스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73만 1,000건 증가한 760만 건을 기록했다. 고용이 탄탄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약해지고 이는 다시 달러 강세로 이어진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6월 5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로 쏠리고 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강한 12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시장은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더 무겁게 저울질하고 있다. 만약 고용 지표가 또 한 번 예상을 웃돌면 $1 환율은 1,540원, 나아가 1,550원 선까지도 넘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키트 주크스 수석 외환 전략가는 달러 약세를 점치는 이들은 중동 분쟁 종결과 미국 통화정책 완화에 베팅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연준의 워시 의장은 전쟁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원화의 운명은 이란과의 협상 테이블과 연준의 금리 키에 달려 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증시의 활황과 환율의 폭등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외환 시장의 경계감은 날로 짙어지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53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환율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균열과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넘어서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의 교훈을 떠올리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화는 1,570원 선까지 추락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대거 투입하며 시장을 진정시켰고 이후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원화 가치는 빠르게 회복됐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당시와는 다른 점이 많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한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견조했지만 자동차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부진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수출이 둔화되면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자연스럽게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열풍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소다. 2026년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50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증시의 강세와 인공지능 관련주의 급등에 베팅하기 위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외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흐름이다. 외환 당국은 고심 끝에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외국 환평형 기금을 활용한 직접 개입 외에도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한 달러 공급 확대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일시적인 진정 효과만을 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 경고 신호를 보냈다. 6월 2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의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하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가계부채 리스크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내수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현재 연 3.50%로 미국의 5.50%와 비교하면 2%포인트나 낮다.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달러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원화 약세를 더욱 가속화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은 내수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의 시선은 다시 미국으로 향한다. 6월 5일 발표될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달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반면 고용이 예상보다 약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원화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하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원화의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원화가 단기적으로 1,550원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메릴 린치의 외환 전략가들은 원화는 아시아 통화 중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무역 의존도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통화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상회하고 국가 신용 등급이 AA급이라는 점을 들어 극단적인 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다. 결국 원 달러 환율의 향방은 몇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 첫째, 중동 분쟁이 확전되느냐 아니면 휴전 협상이 타결되느냐다. 둘째,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느냐, 완화로 전환하느냐다. 셋째,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느냐, 둔화되느냐다.
이 세 가지 변수가 엇갈리는 방향에 따라 환율은 1,450원에서 2,600원 사이를 오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증시의 활황과 환율의 폭등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외환 시장의 경계감은 날로 짙어지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53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환율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균열과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이 숫자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시장의 긴장감이 당분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 영상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해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